오늘 저희가 서지컬 브랜드 라운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100대 중에 채택된 게 의사과학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각 단계별 의사과학자 양성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의과대학에서는 의과대 학생 단계에서 교과서적 개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 5억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각 단계에서 지금 임상 교수도 해당되고 강사도 해당되고 전공의도 해당됩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교육과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교실에서 두 분이 굉장히 아웃스탠딩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의사과학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델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두 분 오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자로 이용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용준 교수님은 2012년에 연세의대를 졸업하셨고 17년부터 저희 교실에서 외과 전공의 수련 마치시고 2017년부터 5년간 카이스트에서 MD PhD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고난 역량을 갖추고 계시고요. 그랜트도 굉장히 많은 그랜트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글로벌 PhD 펠로우십을 받으셔서 국가 연구비를 수행을 하셨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용주 교수님께서는 임상 강사 1년을 하셨지만 올해 임상 교원도 지원을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신 논문들을 보면 제1저자로서 정말 본인이 기여한 논문들을 쓰셨더라고요. 하나씩 다 봤는데 그래서 많은 걸 하셨고 코어서로도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실 발전에 기여할 것 같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나 강사 선생님들은 혹시 모델이 되었으면 해서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분은 The Role of Surgery in Immuno-Oncology to Catch a Spy Alive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용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장내과 강사 이용준. 이 자리가 전공 선생님들을 위한 자리라고 들어가지고 일단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뒤에 이승호 선생님이 발표하실 것 같은데 제목을 보니까 좀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뮤노-옹콜로지 시대에 수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이런 제 영역이 있지만 사실 잘 보이진 않으실 거고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일단 MBTI는 INFJ입니다. 선의의 옹호자고 이상주의자입니다. 저랑 맞는 사람들은 주로 ENFP나 ENTP고 주로 NF나 NT랑 맞고 SF랑 ST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MBTI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사주입니다. 저는 정사일주라고 굉장히 일간인데 제 자신이 불입니다. 불기둥인데 위에 떠 있는 건 달처럼 은은한 달이고 대는 용광로가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여러분은 사주를 잘 안 믿겠지만 사주에 다 나옵니다. 정사일주 남자친구는 결혼으로 성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다 있고 사주를 이해하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저한테 주는 거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 네, 요즘 면역력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말을 자주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의사는 면역력을 높인다고 그러고 제가 대학원 시절 PI 쓰는 신철 교수님은 면역력은 없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면역력은 무엇인가? 이런 용어들이 있어서 혼란이 오는 것은 정확한 개념을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면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뮤니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뮤니티는 라틴어 이뮤니타스에서 나온 말인데 로마의 의회에서 그들의 테너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겁니다. 즉 키워드는 프로텍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뮤니티는 그 이후에 이제 쓰이기는 주로 질병, 특히나 감염병에 있어서 우리 몸을 프로텍션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뮤 시스템은 그렇다면 이뮤니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셀이나 분자들, 몰레큘들, 또 이뮤 리스폰스는 그렇다면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침범했을 때 이런 이뮤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키워드는 foreign substance와 protection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foreign substance는 무엇인가? 우리가 외부 물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다들 아시겠지만 코비드 시대가 오면서 코비드는 명확히 외부 새로 생겨난 물질, 우리가 처음 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보면 이 foreign substance가 꼭 인펙션가 아니더라도 감염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이런 foreign substance가 있고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의 foreign substance가 무엇이냐고 보면 병원체뿐만 아니라 프로틴이나 폴리사카라이드 같은 매크로 큰 물질 또는 외부로 인식될 수 있는 작은 물질 한마디로 foreign substance는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셀프 몰레큘 내 자신의 몰레큘도 이미 리스폰스를 느낄 수 있다. 이게 이제 오토이뮨 디지즈겠죠. 즉 foreign substance라는 게 말이 foreign substance가 내가 아닌 것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물질이든지 우리에게 foreign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이 foreign substance의 정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셀프인지 foreign인지가 달라질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유행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에 있는 미세 물질은 우리 몸에 있지만 사실은 얘들은 우리랑 코멘살 박테리아지 우리 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이 이제 제어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면 캔서는 어떤 것일까? 캔서는 사실 노말셀에서 제네틱 뮤테이션이 생기면서 캔서셀로 변해서 말리그넌트 캔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캔서는 나인가 내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면역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비드와 캔서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비드는 외부에서 우리 호스트셀을 인베이전하는 외부 병원체입니다. 캔서셀은 우리 몸 호스트셀에서 자라는 내부의 적입니다. 보통 이런 외부 물질이 오면은 알람 시스템이 그런 침입에 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하지만 캔서셀은 대부분 이런 알람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결국에는 캔서셀들이 많이 진식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비드가 침범하게 되면 바로 우리 군대는 이런 외부 침입과 대응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짧게 결론이 납니다. 죽거나 살거나. 하지만 이런 캔서셀은 우리 아군과 적군이 아주 긴 싸움을 펼치는 과정입니다. 또는 심지어는 이 우리 몸에서 자라난 이 스파이를 우리 내부에 있는 스파이를 군대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펙션에서는 이 알람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것, 캔서셀은 작동하지 않아서 긴 싸움이 되거나 또는 스파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가장 그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람 시스템은 우리가 이뮤니티, 선천성 면역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답티브 이뮤니티, 적응성 면역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알람 시스템, 이네이트 이뮤니티의 특성을 보면은 대부분 빠르게 일어나고 스페시피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침범을 하면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경로가 올렸으니까 군대는 출동을 하고 일단은 적이 누군지를 살피기 전에 일단은 총부터 쏘고 봅니다. 일단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일단 맞아라. 빨리 없애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고 사실 여기 나온 알람 시스템, 이네이트 관련된 이런 세포들은 사실 저는 주의되게 보실 필요 없고 사실 저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 때 면역하기 제일 싫었는데 왜냐면 너무 구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까지 다 알지 못하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알람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가 인플라메이션과 이뮤니티를 혼동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인플라메이션은 이제 인펙션이나 티슈 인저리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이네이트 이뮤 리스폰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면역이라는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를 측정하면서 면역을 또는 항암 면역 반응을 측정한다고 조금 컨셉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아답티브 이뮤니티입니다. 얘들은 스페시피시티가 있습니다. 즉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적군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한 적군을 끝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적군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우리 아군은 스페셜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적군이 다양하다 그러면 우리 아군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다이버시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답티브 이뮤니티라고 하고 여기에는 리포사이트가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B셀, T셀이 있는데 B셀은 주로는 세포 밖에 있는 패소젠에 대해서 대응하게 되고 안티바디를 만들게 됩니다. T셀은 CD4 T셀, CD8 T셀이 있고 주로 인트라셀룰라 패소젠, 즉 바이러스나 튜머 셀 같은 데 대응하게 됩니다. CD4 셀의 별명이 이제 헬퍼 셀이라고 하는데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도와주는 셀이고 결국에 튜머 셀을 죽이는 것은 CD8 사이토톡시시티가 있는 셀을 죽일 수 있는 CD8 T셀입니다. 즉 우리는 항암 면역 반응에 있어서 이 CD8 사이토틱 T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삼지창 같은 게 있는데 리셉터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바로 T셀 리셉터 즉 우리가 이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 식별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할 텐데 이 무기가 바로 T셀 리셉터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리코그니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폴린 서브센스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이 T셀 리셉터가 중요하겠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셀에서 안티튜머 이뮤니티가 왜 중요하냐?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답티브 이뮤니티가 더 중요할 거다. 그 다음에 이 캔서셀이 호스트셀에서 자라는 인터널 에너미, 인터널 셀룰러 이 포션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B셀보다는 T셀, 특히나 죽일 수 있는 사이토 CD8 T셀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캔서셀에 대한 대해서 긴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분쟁은 스파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우리 외과 의사들은 이 시점에서 이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길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군대는 탈진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외과 의사들처럼 긴 수술 시간에 지쳐서 이렇게 이교조선이 되게 됩니다. 이 용어, 탈진이라는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큐트 인펙션이나 백신을 맞을 때는 이제 외부 침입제가 바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이 빨리 이제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역을 해서 예비군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T셀이 될 수 있고 이런 크로닉 인펙션 또는 캔서 같이 싸움이 길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퇴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군인으로 남아있고 결국에는 이구조증이 된다. 그래서 이 이구조증 개념은 사실은 캔서에서 나온 게 아니고 크로닉 바이럴 인펙션에서 일어나는 T셀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캔서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이 모델을 우리 캔서도 전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게 이구조증 모델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탈진된 세포들은 어떤 변화를 겪냐 T셀을 봤더니 이뮨 체크포인트 어떤 반응이 있어서 이 이구조증 단계가 넘어가면 이런 몰레큘들이 발현을 하더라. 그게 바로 PD1이나 CTLA4 등과 같은 이뮨 체크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뮨 체크포인트들이 발현을 하게 되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PD1이 실제로 이 T셀 이구조증, 그러니까 이구조증 상태라고 한다는 건 사실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될 텐데 이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유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밝히는 사람들이 2018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럼 이 PD1을 이런 라이간트랑 결합하지 않게 막아보자 해서 나온 게 안티PD1, 안티PD1 이니비터 또는 블로케이드를 쳐봤더니 실제로 이 T셀이 돌아오면서 이 PD1을 줘봤더니 이 T셀이 기능이 돌아오고 또 익스텐션을 하면서 기능이 다시 우리 군대의 힘이 세져서 튜머셀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실제로 요즘 쓰고 있는 안티PD1을 기반으로 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이제 이그절적 세제도 스탠라이트한 게 있고 터미널리 디프런션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생생한 애와 완전 시스터블이네. 이 완전 시스터블이면 피규어를 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끼시는 교훈은 우리는 다 지기를 쓰면 되지만 터미널이 이루어지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스템셀 상태에서 어떻게든 PD-1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민 체크포인트, 안티 PD-1 등과 같은 거는 다양한 암중에서들이 생리를 갖고 있고 다양한 인디케이션으로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돼서 실제 클리니컬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뮤노세라피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 뭐가 좋아?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 반응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 백신처럼 아까 메모리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반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케모세라피나 일반적인 타겟 세라피 같은 캔서를 죽이는 이 다른 모달리티들은 대부분 효과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뮤노세라피는 한 번 기억하는 건 계속 죽이기 때문에 한 번 효과가 있으면 계속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뮤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는 안티피디언 블로케이드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환자가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반응을 하는 환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 반응률도 각 캔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같은 암종에서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제 안티피디언이나 이뮤 체크포인트가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뮤 체크포인트 인히비터에 있어서 다음 단계는 예상하겠지만 어떤 환자가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제한되어 있는 안티피디언의 리스폰스 레이트를 높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연구의 메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스파이크를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스파이크에 우리가 정보를 줘야 됩니다. 우리 군인들이 스파이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캔서 백신입니다. 그래서 캔서 백신은 이 암세포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 몸에 주입을, 그러니까 DNA나 RNA나 프로틴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주입을 해줘서 우리 군인들이 내가 스파이크나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또는 반대로 이 전문 배달군이 있습니다. 덴드셀이라고 전문적으로 이런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정보원들을 반대로 이런 정보들을 키워서 넣어주는 방법, 이게 바로 DC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크를 직접 스파이크에 정보를 주는 방법이고 반대로 우리 군인들을 트레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아답티브 T셀 세라피입니다. 그래서 이 T셀을 직접 우리가 길러서 넣어주자. 그게 바로 아답티브 T셀 세라피고 환자에게서 튜머에 존재하는 튜머의 인필트레이팅 리포사이트, 튜머 조직에 있는 리포사이트를 분리해서 익스텐션을 시켜서 수를 빌려서 넣어주는 것. 퀄리티, 퀀티티 개념, 양적 개념으로 불려서 넣어주는 걸 T세라피라고 하게 되고 반대로 이번에는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 아니 양을 많이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군인을 스페셜하게 키워서 힘을 세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 T셀을 뽑아서 이 T셀, 아까 말한 무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엔지니어 T셀 또는 카메라 안티미스터를 만들어서 이런 이 특수부대를 양성해서 넣어주자. 이게 바로 TCR T셀, T셀 세라피 또는 T셀 세라피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뮤노세라피로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이뮤노세라피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캔서 백신 또는 이 T셀 아웃 세라피는 결국에는 이 관계 T셀이 TCR을 통해서 튜머의 안티젠을 인식하는 이 두 관계만 밝히게 된다면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밝히면 T셀 이뮤놀로지는 그냥 게임은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T셀, TCR 우리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네오안티젠을 찾는 것. 이건 무엇이냐면 이 스파이의 특징적인 특성, 우리 일반 노멀셀과 다른 특성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네오안티젠, 새로 만들어진 튜머만 갖고 있는 특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튜머 티슈나 노멀 티슈를 일단은 샘플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시퀀싱이나 컬링이나 인셀리코 매스도 있지만 이건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체를 얻는 것이다. 반대로 그럼 T셀 있었던 시퀀싱 반대로 무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무기의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T셀 있었던 시퀀싱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도 결국에는 먼저 우리 몸에 이뮤셀 샘플링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페리페럴 블러드보다 튜머가 아무래도 이
인식할 수 있는 이민 셀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시퀀싱하고 예측한 다음에는 실제 얘 둘이 인식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바로 인비트로 펑셔널 테스트, 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웹더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 샘플을 얻어서 이 정보들을 우리가 어깨에 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웹더사의 역할이 이뮤노온콜로지스트에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프로시저를 다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이 환자에게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환자마다 튜머셀의 특성이 다르고 환자마다 갖고 있는 T셀 리셉터의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한 결과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인식하는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지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튜머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튜머가 아닙니다. 튜머 사이트마다 다르고 같은 튜머라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헤테로제니티, 이 두 가지 인디비주얼리티, 헤테로제니티 이 용어가 중요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과에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인디비주얼, 환자 개개에 맞는 우리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환자마다 서로 다른 환자에 맞는 맞춤 치료를 제공하지 하는 게 스스로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과사 검체만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정신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갖는 그런 장점, 이런 연구에서 강점이 무엇이냐? 손자병법에 저희 한자는 잘 모르고 어쨌든 이런 말이 있고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게 최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죽이지 않고 생포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금 다른 치료법이 너무 많아서 사실 외과에서는 따라하기 힘들죠. 케모테라피, 라디오테라피, 타겟 테라피, 인디케이션도 너무 다르고 제가 쫓아가기 하지만 이 치료들의 공통점은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것이고 우리 수술은 살리는 겁니다. 떼서 일단 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뭘 하면 되냐? 일단 많이 잡습니다. 일단 많이 잡아서 스파이를 최대한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뮤노온콜로지 시대에 최대한 많이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그럼 서지컬 온콜로지스트는 뭘 하게 되냐? 다 잡은 다음에 다 둘 때까지 스파이를 공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뮤노온콜로지 시대에 서저리 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수술 주제고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그럼 저는 어떤 부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차피 제 연구들을 다 하기에는 시간도 짧고 이해가 하기도 어려워서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티피전 치료에 있어서 리스폰더가 예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브레스트 캔서처럼 이런 어드밴스 케이스뿐만 아니라 멀리 케이스에서도 TNBC 타입에서 이런 이민 체크 블로케이드가 굉장히 프로미싱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TNBC에서만 왜 반응을 하는지 또는 TNBC가 아닌 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카니컬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레스트 캔서에서 튜머 조직과 노멀 조직, 페리페럴 블러드를 넣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내용은 이런 CD8 T셀 중에서도 이런 특수한 CD 상태고나 CD103이라는 어떤 몰레큐를 발현하는 이런 T셀들이 실제 피겨 리스폰스를 예측할 수 있는 마커가 되겠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노멀 티슈나 이에 비해서 튜머 티슈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실제로 TNBC 타입에서는 유달리 높게 이런 셀들이 존재하더라. 이런 셀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실제 TNBC에서 좋은 예후와 연관이 되었고 실제 이런 T셀이 많냐가 실제 우리가 인비트로로 피존을 써봤을 때 그 T셀이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연관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꼭 지금의 분류에서는 이런 몰레큘러 서브타입을 가지고 인디케이터를 정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런 걸 측정해서 안티피디언 리스폰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올해 지금 사이언스 이뮤노로지에 냈던 논문이고 해당 논문이 이제
브레스트의 김재승 교수님이 강남 교수 선생님인데 그다음에 카톨릭대 교수님 외과 교수님과 같이 하는 연구입니다. 이렇게 외과 의사들 물론 PI는 신 교수님이긴 하셨지만 외과들을 중심이 돼서 이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안티피디언이 이 리스폰스가 맞은데 이걸 좀 높일 수는 없을까? HBK1이라는 이제 새로운 몰레큘입니다. 새로운 몰레큘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물질이 있다. 근데 이걸 억제하는 게 케미칼 인히비터로서 케미칼의 장점은 입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알약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인히비터가 실제 우리나라 회사인 퍼스트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게 이게 실제로 치료에 쓸 수 있는지 검증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이 HBK1을 억제하는 약을 실제 T셀에서 제가 아까 스템셀 라이트하는 것이 실제 PD1에 돌아올 수 있는 아직 캐파시티가 남아있는 셀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런 HBK 인히비터를 쳤을 때 역시나 스템셀이 이런 기능이 돌아오더라 보였고 싱글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HBK1 인히비터와 안티-PD1을 쳤을 때 어떤 클로노타입, 어떤 T셀을 갖는 T셀이 이 기능이 올라가느냐를 분석을 해봤더니 다음처럼 이 기능이 회복되는 클로노타입들이 서로 굉장히 유사하더라. 그런데 이런 누가 회복이 되느냐도 유사하지만 이 회복되는 방향도 비슷하고 이 시퀀싱에서 나왔던 이제 올라가는 이제 기능을 봐도 굉장히 공통되더라. 그래서 이런 HBK 인히비터와 안티-PD1 블로케이드가 굉장히 기전이 회복되는 기전이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 컨비네이션을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가스트릭 캔서, 헤파토셀러 카시노나 RC, 헤드넥에서 콜레스테롤 캔서를 모아서 실제로 이렇게 안티-PD1의 HBK 인히비터를 컨비네이션을 해봤더니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티-PD1만 이게 파란색의 안티-PD1만 쳤을 때 리스폰스 레이트인데 이렇게 제한되어 있던 안티-PD1 리스폰스 레이트 실제 이런 HBK 인히비터를 쳤을 때 굉장히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런 안티-PD1이 잘 안 붙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문이 곧 퍼블리시가 될 예정이고요. 해당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외과의 김재생, 정재생 민 교수님이 샘플 제공해 주셨고 아산의 황신 교수님, 그다음에 회사와 같이 진행을 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아까는 제가 튜머 조직을 얻어서 PD1의 리스폰스를 프리딕션 했는데 이거는 이제 튜머만 얻기가 너무 힘드니까 페리페럴 블러드에서도 가능할까? 페리페럴 블러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연구는 뭐 뉴트로필이나 모노사이트, 뭐 NMR을 잰다든지 CRP 아니면 사이토카인 아니면 뭐 팩트를 조금 찍어서 CD, CD4 치익을 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한 종양 면역반응을 재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라마토리 마커에 가까운 것들이고 실제 아까 말한 우리 군대에 얼마나 센지를 보려면 실제 그 캔서와 관련이 있는 TCR만 골라가지고 그 TCR을 갖는 T셀들의 힘을 봐야지만 제가 따라서 제가 TCR 시퀀싱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치료를 그런 연구를 디자인을 했고 그래서 이런 페리페럴 블러드를 생각해 보면 이제 튜머는 실제 전장이죠. 블러드는 이 전진 기지에서 하는 후방 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에 있는 페리페럴 블러드는 후방 기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군인, 그러니까 이 암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T셀 리셉터 시퀀싱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인들, 실제 암에 특화된 군인들만 특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T셀 시퀀싱을 했고 요거는 이제 보기 어려우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 안티피드를 실제로 맞은 환자 간암과 이 콜란지오스 카시노마 환자의 치료받고 치료 이후에 데이 7, 데이 14일의 페리페럴 블러드를 가지고 TCR 시퀀싱을 했을 때 이제 보실 거는 이 리스폰더, 또 리스폰더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이아고널 라인, 대각선과 굉장히 따라가는 볼 수 있지만 이 리스폰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아고널에서 멀어지거나 또는 여기 있는 2, 4분면의 닷들이 새롭게 많이 리스폰더가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안티피드널을 맞고 페리페럴 블러드에서 실제 이런 안티튜머와 리스폰스와 관련된 것들이 관찰이 된다는 증거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지표로 측정을 해봤을 때 리스폰더와 너리스폰더 간에 차이가 나는 이런 바이오마커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리페럴 블러드에서 이런 TCR 시퀀싱을 이용하면
실제 이런 치료받는 예측까지 가능하겠다. 이게 이제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산병원의 종양내과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한 논문이어서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 연구들은 이제 연구 내용을 이해하시기보다는 외과 의사가 이런 검체를 통해서 이런 연구들을 실제로 할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랩에 대해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제가 여기 돌아와서 이제 작게나마 이제 저희 관장님이신 임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해서 저희 분과내에 랩을 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 이름은 트랜스플란트 리서치 콜렉탈 디지즈, 콜렉탈 디지즈와 그뿐만 아니라 튜머 이뮤놀로지 관련해서 이름은 안 보이긴 한데 TCRNTD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그런 랩 이름이고, 저희 연구원으로 이제 저랑 같이 파이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임놀로지의 포스닥 선생님이 팩스와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주시고 있고, 삼성유전체센터에서 PhD 마지막 학기를 이제 진행 중이신 선생님이 모셔가지고 바이오인포마틱스나 싱글셀 뮤테이션 관련된 연구를 해주시고, 실제 리서치 연구한 분이 마우스웍과 샘플, TCR 트레인 섭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세팅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플랫폼,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는 수술 조직을 얻어서 엑스비보 또는 마우스에 휴머나이즈, 각각 인디비주얼라이즈 되는 마우스를 PDX 모델을 만드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공의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거, 외과의사하고 연구를 해야 되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제가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사주에 편인이 있는데 이게 좀 집요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주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저한테 오늘 사주를 봐주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과의사와 연구가 조금 멀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 가장 컸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시간적 제약을 제약하면 연구와 외과가 이율 개반의 관계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간의 제약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간적으로 외과 유전을 넓히는 연구를 좀 하고 싶다. 연구하면 뭐가 좋은지.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는 사실 베이직 리서치는 아니고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입니다. 임상에서 얻은 퀘스천을 답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해석하는 것이죠. 트랜스레이션이 결국엔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사실 넷플릭스 봐도 언어를 모르고 보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자막을 봐야 돼요. 근데 언어를 알게 되면 굉장한 자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무한한 자유인데, 어떤 거냐면 어떤 재밌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질리고 재미가 없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연구는 하면 할수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들리는 게 더 많아지고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가치가 유한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주의자라서 무한한 자유가 있다. 갑자기 제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하지만 저도 클래스 가기 전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갔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확실히 다녀온 이후에 말해드릴 수 있는 거는, 경계할 건 자격론.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뭐 너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자격을 자꾸 부여해서 통제하려는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 본인 자신을 믿으십시오. 가성비.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반성해야 될 거는, 무언가 하기 전에 자꾸 가성비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그 시간 동안 이걸 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좀 반성해봐야 되지 않을까. 스티븐 잡스가 대학 추사 때 말했던 말도 있듯이, 어떤 점과 점은 프로스펙티브하게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 모든 인과관계는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쪼에 대한 마음, 지식으로 아무리 기상 굴려봐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실제로 본인이 아닌 이상 아무도 예측해줄 수 없다. 그래서 가성비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발표를 하면 저도 그랬지만 이거 나 해야 되나? 일단 부담부터 갖고 봅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노출만 돼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버리면 됩니다. 네, 그만두면 됩니다. 저도 항상 가슴속에 사각지대를 품고 다닙니다. 외과 의사가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과 의사가 갖는 연구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환자의 큐어만을 목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제일 목적인데 이 연구의 가치가 이것과 굉장히 부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순수성 우리가 외과를 선택한 사람들이 순진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했으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순수하다. 슬픈 얘기지만 이런 점들이 연구에 있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관과 관찰,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은 걸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랩을 믿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만진 것, 우리가 보는 것, 그다음에 술방에서 본 것을 믿지 관찰한 걸 믿잖아요. 좋은 연구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에서도 뭔가 하나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 있으면서도 다른 이제 잘하는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봤지만 일단은 그분들의 주요는 일단은 논문을 쓰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논문이 나오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어떤 걸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가를 갖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저는 외과에서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디비주얼리즘 헤테로제네티가 우리에게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실패를 확률이라고 하고 과학자들은 실패를 실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좋은 점은 실패가 다 벌어지는 게 아니고 다 과정으로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는 없고 우리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할 뿐이고 그 중에서 나온 좋은 성과가 성공이 될 뿐입니다. 수술 외과는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 내 자신을 알아야 잠깐만 이제 끝낼게요. 네. 우리가 선생님한테 주요한 시간 30분이었는데 지금 내용이 교육적이라서 제가 안 짜봤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어떤 얘기 있습니다. 네. 박수 쳐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선생님하고 같이 한 다음에 전공의들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지체했는데 죄송한데 모델 같아서 계속 했습니다. 한국 준비하는 동안에 보면 저희 과대학도 내년부터